여기는 세부 막탄 공항입니다. 전직장 후배 2명이 휴가를 이곳으로 와서 함께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트리블도 작성 안 해서 도착해서 헤맸다고 합니다. 우와, 둘 다 해외여행 처음이라더니 진짜인가 보다. 코론에서 만났던 켄은 세부에 사는데 본인이 가이드를 자처했습니다. 해외여행 한번 못 가고 열심히 산 친구들이라서 기억에 남을 여행을 만들어주고 싶은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서로 통성명도 했으니 바로 출발해야죠. 우선 배고프다고 하니까 24시간 졸리비로 향합니다. 생애 첫 졸리비. 와, 짱이다. 아, 좋아요. 정치는 약간 롯데리아인데 very simple. Maybe like 롯데리아 대리버거. One to four. Five? Slightly six because elephant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Same taste. 치킨 1 to 10. 에이. A. 오셨어요? 아, 지금 몇 시에요? 4시 반? 4시 반? 엄청 빨리 왔어. 왜 이렇게 빨리 모셨어요? 3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 잘 잤어요, 혼자? 네. 잘 자. 코 안 골았나요? 피부가 엄청 좋아야 되는데. 저희는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현장에서 바로 고래상어 관람 티켓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근데 제가 2년 전 조카와 방문했을 때보다 가격이 2배로 올랐네요. 그때는 내국인 300페소, 외국인 500페소였는데 2025년 3월 21일부터는 내국인 500페소, 외국인은 1000페소, 뭐 12,500원에서 25,000원 됐다고 외국인들이 안 가진 않을 거니까요. 다이빙은 입장료 1,500페소에 장비 1,500페소, 총 3,000페소네요. 75,000원의 고래상어 관람 다이빙이라 괜찮지 않나요? 순서를 기다리면서 일출을 감상합니다. 오슬로는 세부섬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먹먹할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저 자전거 종주하면 3년 전이네. 숭려탕이라는 곳에서 숭려탕. 선녀탕 아니고? 숭려탕. 뭐냐? Elephant school. 숭려탕. 저희는 일찍 온 덕택에 30분 정도만 기다리고 고래상어 와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떨리는데요? Okay, sir. Okay, go. 고래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류입니다. 참, 이 친구는 고래 아니고 상어입니다. 저는 고래상어를 4번째 보는 거기도 하고 온순한 동물인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물속에서 마주하면 그 압도적인 크기에 묘한 긴장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래상어하고 3에서 5m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길래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유난히 사람들에게 가깝게 새우를 뿌리고 고래상어도 오늘따라 배고팠는지 돌진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해 꼬리로 맞는 사람들도 몇 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데이비드도 꼬리로 복부를 강타당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라고 부러운 거죠? 와 좋겠다. 은혜 받았어 은혜. 와 씨. 두 번째 관광지는 고래상어 와칭 포인트에서 4.4km 정도 떨어진 투말록 폭포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이거 보고 영감받았다고요? 뻥인 것 같아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입구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하발하발이라는 오토바이로 폭포 매표소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걸어가는 분들도 계시네요. 하발하발 가격은 왕복 50페소 1250원이고요.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1시간은 걸리겠는데요? 적어도 40분? 와, 짱이에요.
투말로 폭포는 물줄기가 한 곳에서 세차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절벽 위에서 여러 갈래로 흘러내리며 마치 얇은 커튼이나 실크천이 드리워진 듯한 모습이라 신비롭고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폭포면 직접 맞아봐도 되겠는데?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네요. 세상에 찌들었던 마음의 때를 모두 씻어냅니다. 그러고 나니 기쁜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한 여자분은 비명까지 지르며 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켄, 대체 뭘 받길래? 나 다시 돌아갈래! 공항에서 도착한 지 얼마나 됐지? 8시간. 패키지로 오시면 고래상어, 투말로 폭포 관람 후 오슬록을 보통 떠나시는데요. 저희는 오슬록을 좀 더 여행해 볼 겁니다. 차 렌트한 가격 뽑아야죠. 멍키 와칭 포인트. 이곳은 동물원과는 달리 원숭이를 가둬둔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야생 원숭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야생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기서 식사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마치 고래상어처럼요. 여기 오시면 원숭이에게 먹이 주는 손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는 제가 주는 바나나를 던져버리길래 왜인가 했더니 신선하지 않은 바나나는 안 먹더라고요. 저 바나나가 한쪽이 좀 물렀었거든요. 와, 입맛 고급이네. 고급이야. 어쩌면 사실 별 특별한 거 없는 곳인데도 먹이를 주는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원숭이 무리의 대빵 알파메일이라고 합니다. 욕심 많다고 했더니 제 얘기를 알아들었는지 지금 고프로를 팍 때려버렸는데요. 이 원숭이 새끼는 3주 정도 되었다고 하고 3-4개월 정도 이렇게 엄마 원숭이가 안고 케어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 지나가다가 잠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입장료 150페소, 바나나 50페소였던가? 가물가물하네요. 여긴 멍키 와칭 포인트에서 4.2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방문지는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의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오슬롭 성당과 쿠아르텔 루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쿠아르텔 루인은 19세기 후반 스페인 군인들의 막사로 건축되었으나 1899년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쿠아르텔 루인의 돌들은 독특하게도 바닷가에서 채취한 산호석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사의 아치형 구조가 로마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바닷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쿠아르텔 루인은 포토존으로 아주 사랑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사진을 남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인생사진 엄청 많이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봐봐. 얼마나 분위기 있어. 쿠아르텔 루인 앞바다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봅니다. 좋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오늘 일광욕하기에 햇살이 완벽하죠? 쿠아르텔 루인에서 다시 고래상어 와치 포인트를 지나 조금 더 내려오면 수밀론 섬에 들어가는 조인 방카를 탈 수 있습니다. 수밀론 섬은 약 24헥타르 규모의 작은 섬이며 1974년 필리핀 최초의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다양한 열대와 산호 그리고 블랙팁 상어까지 볼 수 있는 스노클링과 다이빙 명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맑고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계절과 주수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샌드바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마린 상투아리에서 스노클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곳은 안전을 위해 2인 1명 가이드 동반이 규정인데 켄이 가이드에게 2명은 자격증 보이지 않으니까 2명만 케어하면 된다고 설득해서 4명이 1명 가이드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켄이 같이 있어서 여러모로 든든합니다.
인당 150페소씩 4명이니까 원래는 600페소인데 300페소로 스노클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린 쌍뚜아리는 정말 물도 맑고 형형색색의 열대어들도 이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린 생츄어리에서는 물고기 밥주기가 금지된 걸로 알았는데요. 생태계 변화, 물고기 식성 변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말이죠. 근데 여기는 괜찮은가 봅니다. 하긴 뭐 고기밥 안 주면 고기도 안 오겠지만 관광객도 안 오겠죠? 미모, 즉 흰동가리는 말미잘과 공생관계입니다. 말미잘 독성에 미모는 괜찮아서 천적을 피해 숨을 수 있고 대신 말미잘 촉수 사이의 찌꺼기를 먹어서 청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찍긴 했지만 흰동가리를 너무 생생하게 잘 찍었는데요. 드디어 오슬롭에서 베이스 캠프인 모알보알로 올라갑니다. 와, 진짜 새벽에 떨어져서 잠도 못 자고 빡시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 체력이 남아 계시다면 한 군데 더 안내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럼 렛츠고! 와, 여기 막히지. 여기는 케니 일몰 보는 곳이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근데 여기 현지인들에게는 하프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엄청 많고 젊은 친구들은 해변에서 양주에 콜라를 많이 타서 먹고 있더라고요. 물론 구름이 껴서 일몰을 최고의 상태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만큼은 일몰을 못 봐도 괜찮을 만큼 좋았습니다. 뭔가 홍대 온 느낌의 자유로움, 젊음이 느껴지고 예전에 형대가 이랬더랬지 하는 추억도 떠오르고요. 여기 핫발 맞네요. 맞아요. 모알볼에 오신다면 일몰 시간에 이곳 화이트 비치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말에 오신다면 현지 분들이 더 많이 올 거니까 훨씬 활기차할 것 같아요. And rain, rain, go away. 열심히 일한 당신, 더 열심히 여행해라. 무척이나 한국스럽게 빡센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길게 느껴진 하루가 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너무 맛있었고 간이 딱 한국인 맛에 딱 좋았어요. 마사람. 사오정인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구독, 좋아요, right now.